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시장님, 교육감님 답변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자료 그런 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저의 시정 질문을 지켜보시고 그렇다, 하겠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여름 건축 현장과 거리에서 노동을 하시는 현장 근로자 여러분, 새벽 첫 차를 타고 일터를 찾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새벽 거리를 빽빽히 메운 자동차의 행렬에서 출근 시간 지하철, 버스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고단함을 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그분들의 곤궁함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마음 새겨봅니다. 지난 7월 말 신월 배수 대심도 터널에서 희생된 3명의 현장 근로자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 특별히 서울시 의원 110명의 의정 활동을 도와주시는 의회 주무관님들과 전문 의원님들께도 깊고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의장님, 서울시 임용직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우장산동, 발산동, 화곡 3동 서울시 의원 문장길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며 세상을 바꿔 새 시대를 열라던 시민들의 염원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 드리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리라는 약속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공약과 사안들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긍정적 변화와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과의 만남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딛고 첫 월급을 탄 후 바로 시행한 일 중 하나가 당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금 1만 원을 내는 약정 회원으로 가입한 일입니다. 그만큼 당시 비민주적이고 부조리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는 한 사람으로의 시민으로서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등 시민단체를 설계하고 지휘한 소셜 디자이너로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부조리를 개선시키는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정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가의 기본적 덕목 외에 민주적 식견과 서민 친화적 행보, 시민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난 역대 최고의 시장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시정질문의 주제와 방향이 시장님과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하고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자는 동반자로서 시장님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네. 지원관님, 지하철 출입구 설치 기준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화곡역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광명 사거리역입니다.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58,000명, 5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모양새와 길이 등등이 좀 차이가 있죠. 각 역이 위치한 그 상황, 위치, 그 제반 여건, 건설 당시의 제반 여건들이 다르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 지금 이 지하철 출입구와 지하보도는 청담역입니다. 좌우 전체 시작과 끝이 아주 멀죠. 물론 이 청담역도 이렇게 건설한 다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전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라 함은 큰 사거리에 지하철역 출입구라 함은 큰 사거리에 위치한 네 모퉁이에 건설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 상식론일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이죠. 똑같은 문제 제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다음 사진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당시에 제반 여건 그 집안 지하 시설물 등등이 다를 수 있죠. 계속 넘겨주시죠.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 서울 지하철 출입구는 서울 지하철에 접근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모두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특히 5호선 건설할 당시에 5호선 역사와 5호선 지하철 출입구가 이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 질문의 주제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을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지하 지작물이 있고 검토를 해보겠다. 물리적 기술적으로 힘들다. 이러한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돌아옵니다. 시민들이 탄원을 하고 시민들이 민원을 장기적으로 제시를 해도 요구를 해도 역시 돌아오는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그때 공무원들의 답변은 이렇게 되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띄워보겠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규칙과 정거장 환승 편의 시설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 지침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제정되었어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그 2008년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8호선까지의 지하철은 건설이 되었고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에서 말씀드린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건설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 지하철이 건설되기 전에 30년, 40년, 20년 전에 그 현장의 상황이 지금의 이용 인구, 출입 방향 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지에 가까운 곳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신도시의 건설 또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의 전에 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서울시가 예산과 기술력은 아니군요. 예산과 그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지금 향후 5년, 10년, 20년 후까지 이대로 놓고 이 상태로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전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관님, 결론 부분을 띄워주십시오. 서울 지하철 출입구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이용객이 몇 명이고 어느 방향으로 이용객이 많은지, 현재의 불편함은 무엇인지를 실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된 지하철역 출입구는 개선 작업에 착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지하철역 관련, 출입구 관련 시정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음 주제인 교복비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8년 작년 10월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기자회견장에서 무상급식의 정책 시행성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님께서 모든 규정된 정책적 수단과 법률을 활용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은 발표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님의 그 기자회견의 정신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친절하신 원순 씨께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시장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모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한 가지는 교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복비 지원 정책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사이 경기도, 인천, 대전시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현재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가 교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
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는 실망과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교복비 지원 정책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화하지 않는 사이 마포구, 중구, 강동구 이 세 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천구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이 실행되고 확산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학생들 교복비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냐? 대략 추정 450억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부담을 해도 450억 원이고 5대5 매칭 사업으로 한다면 220억 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면 교복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당장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서울시에서 220억이라는 예산은 큰 금액의 예산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호선 지하철 건설 당시 냉방 시스템 설계가 안 돼 있어 현재도 여름철에 뜨거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에 냉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역에 구축하는 비용이 200억에서 400억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천문학적인 토목사업 건설 현장의 예를 하나하나 들지 않아도 2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 서울시에서 새로 입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매력적인 사업을 왜 안 하는지, 왜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 교복비 지원 사업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정책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로움이 발생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가계비를 부담시켜주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의 한 정책입니다. 또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그 사업 모델을 잘 만들면 중소기업 지원도 될 수 있고 시장의 교복 가격의 안정화, 합리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면 역시 박원순 시장이다. 역시 조희연 교육감이다. 우리가 서울 시민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정말 잘 뽑았다. 서울시의 행정의 수장은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하셔야 되고 서울시 교육의 리더는 조희연 교육감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된다는 찬사와 칭찬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발할 것입니다. 자, 맺은 말을 하기 전에 시장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이제 시장님 나오시지요? 저 시장님께 다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나가시라 그랬는데. 교육감님 양해해 주십시오. 네. 우리 문장길 의원님 뭐 아까 처음에 왜 그렇게 칭찬하나 그랬더니 뭐 답을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네요. 지하철 출구 위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복 정책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지금 아마 이제 좀 이따 교육감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라고 하는 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사복을 한다고 하면 사복을 자유롭게 누구나 입게 한다면 뭐 구태여 이 정책이 필요할까? 그건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만약에 교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은 하고 있는데 다만 보편적인 게 아니고 그 아주 취약계층에게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복지는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 교육감님이 합의해 주시면 그리고 5대5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예.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유미 의원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저희 교육청에 촉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큰 틀에서 무상교복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이제 단지 저희가 그 두발 자유화하고 편안한 교복 정책에 의해서 지금 1학기까지 저희가 학교별로 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 편안한 교복을 입을지 이걸 지금 공론화를 해서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면 집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수 학교가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뭐 외국처럼 굳이 뭐 교복을 전제로 무상화를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뭐 현 상태로 보면 편안한 교복 쪽이 다수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생활복형 교복 형태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전제로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저희가 없어가지고 440억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까지 저희가 주도를 해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뭐 제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듣지 않겠습니다. 예, 뭐 1분만. 예, 말씀하시죠. 이제 첫째는 이제 그 무상복지의 확대 과정을 어느 주제 어디까지 어떤 주제에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종의 초보적인 수준의 말하자면 기본소득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한국형 복지체제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설립을 하고 그 틀에서 예를 들면 이제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층 학부모에게 이 부분을 이제 그 자체는 좋은데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복지 확대가 지금 성동구 중구청 중구의 노인복지 현금복지를 둘러싸고도 두 더민주 지자체 단체장 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종합적 복지체제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고 무상복지 영역의 확대 지점들을 선택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고교 무상급식을 주도한 입장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유아교육을 더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는 제가 사실은 고민도 이 우리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그런 큰 틀의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물론 당연히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최유미 의원님과 저희 전 교육위원님이 저를 1년 동안 사실 들들 볶으셨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왜 안 해주셨습니까? 들들 볶이시면서. 저희는 440억도 사실 큰 부분이고 지금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이 시장님 지금 옆에 계시는데 항상 시장님 손을 붙잡고 시장님께 사정을 하고 해서 지금 하셨어요.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바로 들어왔고요. 네. 무상급식 그래서 제가 일본에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깊이 충분히 예, 교육감님의 협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생활보호 계층 중등까지 중등 교육 소득 계층까지 할 것이고 뭐 할 것인가, 또 상위 소득 높은 분들께까지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추후의 고민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유럽의 국가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아프면 다 거의 치료를 해줍니다. 자, 아프면 치료해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배움을 제공하고 하나 딱 남은 게 주택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게 하나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되는데 여기서 무상의 교복비 지원을 왜 가정 형편, 가계 형편을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맺겠습니다. 박 시장님,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당시 소감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기자회견을 당선의 말씀을 일성을 하신 것은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또 수없이 하는 얘기지만 서울은 지방 도시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선진적 한 발 앞서가는 정책 추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드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선진적 정책 추구로 서울 시민들에게 타 지방 정부보다 더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그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일들을 조금 뒤로 늦추고 발굴하지 못하면 그 작은 옥의 티가 크게 부각되어서 시장님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는 봅니다. 시장님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서울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첫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했어요. 네. 문장일 의원님 수고하셨고 박훈 시장님, 조영 교육감님 두 분 잘 머리 맞대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